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빅히트 엔터의 상장과 우리가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하고 빅히트 엔터 외에 주목할 신규 상장 종목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히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와 과거 주가의 변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 내용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 내년이죠. 내년을 제외하고 최근 2년 동안 양도세 변화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물량과 주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먼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의 변화가 25억에서 15억으로 조건이 강화되었어요. 물론 시행일이 2018년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에 많은 개인들이 물량을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12월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물량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6,600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조 4,600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체 순매도 물량은 약 5조 원이 조금 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4.3%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1.4%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15억에서 10억으로 한층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작년 2019년 12월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8천억치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이 조금 안되게 매도 물량이 나왔고, 신기한 것은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날과 12월 말일 비교를 했을 때 5%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5.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이 12월 한 달 동안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억에서 3억으로 양도세의 기준이 더욱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양도세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은 11월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지만 전체 지수의 변화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이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큰 낙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 2017년 그리고 작년 이 두 해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기준이 3억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하락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하락으로 연결될지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혹시나 12월 개인 투자자 순매도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기업의 펀더멘털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과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5일 드디어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죠. 로이터 통신에서는 자본시장에 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의 기사를 썼는데 실제로 지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할 당시에도 삼성증권이었나요? 일시적으로 증권사 서버가 마비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빅히트 엔터에 청약 신청을 하시려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끝났거든요. 1117대 1이 나왔죠. 그리고 공모 밴드 최상단인 13만 5천원에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계산기를 꺼내서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전에 참조할 사항은 지금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기 때문에 10월 5일하고 10월 6일날 진행되는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관과 동일한 경쟁률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모가가 13만 5천원에 결정이 되었죠. 여기서 경쟁률이 1117대 1이 나왔어요. 그럼 1117을 곱해주고 보통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해주면 7,5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는 말은 7,500만 원이 있어야지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도 기관 투자자와 동일하게 나온다면 7,500만 원이 있어야지 빅히트 엔터에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고, 그 말은 청약 신청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과거에 SK바이오팜하고 카카오게임즈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금리도 낮아졌고 별다른 투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을 상장 당일날 매수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를 보시면 신규 상장 이후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청약을 통해서 배정을 받던가 혹은 상장 이후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노려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잠시 차트를 볼까요? 자, SK바이오팜 차트를 보시면 매수 기회도 없이 3번 연속 상한가를 간 뒤에 4거래일째 매수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난 과거와 비교해서 한번 본다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방법은 청약 신청을 통해서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신규 상장 이후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은 이제는 과거의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투자 방식은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앞으로 상장할 종목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 종목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IPO 추진 기사가 났었고 상장 시점은 내년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보다 조금 빨리 상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게임 회사고요.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게임즈와 비교해서 볼 때 매출과 영업이익, 월등히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게임업계 대장주죠, NC소프트와 거의 맞붙을 수 있는 기업으로도 보고 있더라고요.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 배그라고 하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약 94%가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다양한 기업들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해보시고 상장 시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그에 앞서서 미리 지분을 가진 기업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초에 상장되는 카카오페이,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크래프톤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약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 여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의 4.9%의 지분과 자회사의 밸류자산 28.6%가 합쳐져서 어쩌면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한국금융지주하고 카카오가 합작해서 설립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참조를 해보시고요. 반면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히트 엔터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점은 조금 의문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2%밖에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자 예탁금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치가 30조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조 이상까지도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은 앞으로 신규 상장될 종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청약 신청 비율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장될 빅히트라든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정말 좋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직접 청약 신청을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신규 상장 이후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 시점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좋은 기업들을 지분을 가진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신규 상장 기업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금요일까지는 미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을 생각이거든요. 물론 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